여러분, 혹시 요즘도 그러신가요? 밤마다 화장실에 가느라 서너 번씩 깨고 침대에 누웠다가 다시 잠들기까지 한참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훌쩍 지나 있죠. 이 나이 되면 다 그렇지 뭐. 잠이 얕아져서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참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밤부터는 정말 편안한 밤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넘게 어르신들의 비뇨 건강을 돌봐온 김현명입니다. 저도 환갑을 넘기며 똑같은 고민을 겪었고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밤마다 소변 문제는 의외로 단순한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놀랄 만큼 좋아집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지 않고 약도 없이 말이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복잡한 의학 지식도 어려운 운동도 아닙니다. 집에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법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밤이 바뀌고 아침이 더 상쾌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밤에 푹 자는 날이 드물지 않으신가요? 잠이 들었다 싶으면 어느새 깨어 있고 한밤중에 어김없이 화장실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그 순간.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깊은 잠이 그리운 날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진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이건 많은 분들이 흔히 겪는 일이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불편함만의 문제일까요? 밤마다 자다가 깨어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그 시간이 단순히 귀찮음을 넘어 몸과 마음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학적으로는 밤에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는 걸 야간뇨라고 합니다. 보통 두세 번쯤 깨는 건 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단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깬다면 우리 몸은 이미 수면 사이클이 흐트러진 상태입니다. 그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선 가장 먼저 오는 변화는 잠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깊은 잠을 자야 우리 몸은 제대로 회복이 되는데 자다가 반복해서 깨다 보면 숙면이라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깊은 잠이 줄어들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어제 먹은 점심이 생각나지 않고 약속을 깜빡하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점점 잦아지죠. 단순히 나이 탓이라 여기실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면 부족이라는 명확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된 야간뇨는 기운 빠짐과 무기력함을 불러오고 심할 경우 우울한 감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하니 하루 종일 나른하고 의욕도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이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야간뇨가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밤중에 잠결에 비몽사몽 화장실에 가다 보면 작은 걸음에도 균형을 잃기 쉽고 조그만 장애물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중반 이후가 되면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고관절이나 척추에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최소 몇 달간 걷지를 못하고 심하면 재활이 어렵거나 회복이 늦어져 요양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고 노후 삶 전체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뵙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날 밤에만 안 깼어도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곤 합니다. 그만큼 밤에 자주 깨는 일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야간뇨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뭐 하고 포기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단 한 가지 생활 습관만 바꿔도 오늘 밤부터 편안한 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약도 필요 없이 말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야기는
오랜 시간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며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입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전문 용어 없이 누구나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실천 팁만 모았습니다. 그저 듣고 오늘 저녁부터 하나씩 해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밤마다 찾아오는 그 불청객, 야간요를 이겨내는 방법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밤이 바뀌면 아침도 달라집니다. 달라진 아침이 쌓이면 노후의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 지금 이 순간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는 그 일이 단순히 번거로운 불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소변 보러 몇 번 다녀오는 것뿐인데 하고 넘기기 쉬운 이 야간요가 실은 우리 몸과 마음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뿌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문제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사람의 몸은 밤에 제대로 쉬어야 낮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다가 두세 번씩 깨는 일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몸속 세포들의 회복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여파로 면역력은 떨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며 감기나 염증성 질환에도 잘 걸리게 되죠. 또한 수면 부족은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어제 들은 말을 잊거나 약속을 깜빡하고 누군가의 이름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자주 생기면 아, 내가 나이 들었구나 하고 한숨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깊은 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수면 장애가 오래되면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잦아지고 의욕이 줄어들며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고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지는 일이 생기죠. 이렇게 야간요는 단지 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은 낙상사고입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가려다 조명이 어두운 가운데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특히 6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뼈는 점점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기만 해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관절이나 척추가 골절되면 그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몇 달간 제대로 걷지 못하고 결국 보행기나 지팡이에 의지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런 부상은 단순한 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후 삶의 독립성과 존엄까지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한번 큰 부상을 입은 뒤로 바깥 외출을 끊고 우울감에 빠지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밤에 자주 깨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은 세 가지 큰 흐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속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땐 밤에 잠들면 몸이 자동으로 이제 쉴 시간이야 하고 소변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낮에는 물을 많이 마셔도 밤엔 소변이 덜 만들어지게끔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것처럼 자는 동안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밤에도 몇 번이고 깨서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 기능의 변화입니다. 젊은 시절의 방광은 탄력이 좋아서 마치 큰 풍선처럼 소변을 넉넉히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이 탄력은 점점 줄어들고 방광이 작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소변이 조금만 차도 곧바로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에 우리는 반사적으로 눈을 뜨고 화장실로 향하게 되는 거죠. 남성분들의 경우엔 여기에 전립선 비대증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전립선은 소변이 나가는 길을 둘러싸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 부위가 커지면서 소변이 원활하게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에 항상 찌꺼기처럼 소변이 조금씩 남아있게 되고 조금만 더 차도 가득 찼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잠을 깨우게 되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또 다른 문제를 겪습니다.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 방광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방광이 제 위치에서 살짝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을 참는 능력이 떨어지고 약간만 자극이 와도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많은 여성분들이 겪는 과민성 방광은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뇌가 착각해서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명령하는 잘못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저녁에 물 별로 안 마셔요 하시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녁에 국물이 많은 찌개, 탕, 국밥을 드신다거나 수박, 참외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을 후식으로 드시거나 잠들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맥주 한 잔을 마시는 습관들이 하나같이 몸속 수분을 늘리는 원인이 됩니다. 이 수분들은 당장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대부분은 우리 몸속에 잠시 저장됩니다. 낮 동안 다리에 고여 있던 수분들이 밤에 누웠을 때 다시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가며 소변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자는 사이 몸속에서 새로운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나 콩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 분, 아침에 손등이나 발등이 부은 채로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미 몸속 수분 순환에 이상 신호가 온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간요는 몸의 변화, 생활 습관, 질환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입니다. 단순히 물 마시는 걸 줄이면 되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원인들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밤마다 깨지 않고 편안히 잘 수 있도록 하루에 단 몇 분만 실천하면 되는 생활 속 야간요 극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야간에 자주 소변 때문에 깨는 일,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충분히 느끼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방치할수록 우리 삶 전체를 뒤흔드는 커다란 뿌리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기에 발견하고 가볍게 시작한 변화 하나가 놀라운 회복을 이끌 수 있다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선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간요 증상이 계속될 때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신체 기관은 크게 세 가지, 바로 방광, 전립선, 그리고 신장입니다. 이 세 기관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라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소변 관련 문제가 즉각적으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는 저장고입니다. 이 저장고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탄력이 떨어져 제 역할을 못하면 소변을 조금만 담궈도 계속 배출 신호를 보내죠. 전립선은 특히 남성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위로 소변이 나가는 관을 감싸고 있어 이 부위가 비대해지면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잔뇨가 남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 결과 밤에 조금만 소변이 차도 가득 찼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 잠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 신장, 바로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몸에 쌓인 수분을 밤에 몰아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 자는 동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야간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요가 오래되었거나 생활 습관 개선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 꼭 한 번은 가까운 병원에서 기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방광과 전립선은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신장 기능은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로 아주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검사들은 통증 없이 진행되며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조절만으로도 수술 없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가면 큰일 있는 거 아닐까 하며 불안해 하시는데요. 정말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병을 방치하는 마음입니다.
가볍게 시작해서 깊어지기 전에 손보면 삶은 훨씬 가볍고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내일부터는 물 좀 줄여야겠다. 잠자기 전에 꼭 화장실을 들러야겠구나. 핸드폰은 이제 침대에서 치워야겠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이 결심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실천법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운동도 아니고 값비싼 보조제나 약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오늘 저녁부터 딱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세요. 물을 조금 덜 마시고 저녁에 다리를 잠시 올려두고 잠들기 전엔 조용히 화장실에 다녀오고 핸드폰 대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자다가 깼을 때는 한 번쯤 정말 마려운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밤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 실천의 첫걸음을 더욱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의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저녁엔 물 안 마시겠습니다. 이제 침대에서 핸드폰 안 볼게요. 잠자기 전엔 꼭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한 줄의 글이 내 스스로의 의지를 다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며 함께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계속 실천해 나가는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의 밤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 그 시작이 바로 오늘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지혜 선물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 마음, 그리고 삶을 지혜롭게 가꾸는 이야기들을 전문가의 따뜻한 목소리로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밤이 깊고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